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러스트 포토샵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과 같은 2번 문제 풀이를 진행할 텐데요. 2번 문제에서는 색상 보정 효과가 들어가고 있고요. 쉐이프, 모양 도구를 사용해서 색상 지정,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는 거, 그리고 복제해서 변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 효과는 하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문자 왜곡 효과, 워 텍스트와 레이어 스타일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총 3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업 이미지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N을 눌러서 화면과 같은 대화 상자를 띄워줍니다. 자, GTQ 1급 1번과 2번은 width, height 400에 500 픽셀입니다. 단위 픽셀인지 확인해 주시고 해상도 72 픽셀 per 인치, 컬러 모드는 RGB 칼라 8비트,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를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눈금자와 격자 보기를 해주신 후에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급-4 이미지를 전체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A,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작업 이미지를 클릭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컨트롤 T를 이용해서 크기 조절과 기타 회전을 한다거나 뒤집는다거나 명령을 해주는데요. 문제에 따라서 원본 이미지를 이렇게 붙였을 때 크기에 조정이 필요 없다 그러면 위치만 출력 형태에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리드 격자는요 100픽셀당 하나씩 표시가 되도록 환경 설정에서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시험장 가실 때 자를 준비해 가셔서요 출력된 시험지에 결과물 출력 형태에 이렇게 100픽셀당 하나씩 수직 수평선을 그어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의 이미지의 어느 부분이 이렇게 배치가 되느냐 이거를 파악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레이아웃 동일하게 나오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누르시면 처음 저장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대화 상자가 뜰 겁니다. 자, 시험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내 PC 문서 GTQ 폴더에 바로 저장하지 마시고요. 원본은요. 임의의 경로에 여러분이 폴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원본 작업 진행하시고 완성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문제당 2개 파일 즉 JPG와 10분의 1 사이즈로 줄어든 그러니까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서 PSD 저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중간에 실수로 인해서 레이어가 병합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임의의 경로에 저장을 먼저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2번입니다. 자,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미지에 필터를 적용을 할 차례죠. 필터의 필터 갤러리 대부분의 필터는 이 필터 갤러리에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여기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에 따라서 필터도 조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자, 아티스틱을 클릭합니다. 워터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필터 적용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S를 눌러서 추가적으로 저장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1급- 5번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6번을 먼저 배치를 할게요. 네, 자, 보시면 흰 배경에 선택할 이미지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보다 배경이 단조롭다 이럴 때는 매직 원드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매직이죠. 마술을 부립니다. 그래서 배경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단번에 배경하고 동일한 색상들을 선택을 해주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그닥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넘어서 안쪽에도 이렇게 흰색 공간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때는요, 여러분이 Add to Selection에서 이렇게 일일이 선택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자, 옵션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용치는요, 톨러런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클릭해서 테스트 해가면서 수치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크기가 클수록 오차값이 크기 때문에 비슷한 색깔들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엔티엘리어스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에 이 사선이나 곡선 부분에 경계 처리를 좀 부드럽게 해주는 방법이고요. 이 컨티기어스는요, 자, 기본으로는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자, 체크 해제하고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경계를 넘어서 이 사이사이의 흰색 공간까지도 어때요? 같이 선택을 해주죠. 자, 여러분 원본 이미지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 옵션은 체크하고 체크 해제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활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이미지로 선택을 반전 인버스로 뒤집어야죠. 자,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 누르셔서 비율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쉬프트를 눌러서 바운딩 박스 드래그 하셔도 되겠고요. 옵션에 설정을 맞춰 놓고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좌우가 바뀌어 있는 명령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른 버튼 누르셔서 플립 허리젠탈 해서 좌우를 뒤집어서 다시 크기 조정을 해 주실 거고요. 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세이브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레이어 패널 확장하고요. 패널 하단에 FX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적용된 레이어 스타일은요, 이너 그로우가 됩니다. 자, 미리 보기 상태를 확인해 주시면서 수치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급-5 이미지. 자, 개구리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자, 개구리만 선택을 해 볼 텐데요.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렉탱글일 때, 네, 뉴 셀렉션의 렉탱글일 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 볼게요. 네. 개구리 이미지가 완전히 포함이 되도록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미지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선택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 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였지만, 자, 보시면 이 발가락 부분은 어때요? 선택이 다 되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의 선택 도구로 온전히 다 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선택 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협업을 해야죠. 네. 그래서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이 빠졌기 때문에 선택을 추가하시면 되겠죠. Add to Selection일 때. 자, 여기 보시면, 자, 브러쉬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은 제가 다른 예제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키보드의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누르면 점증적으로 확대 축소 브러쉬 크기 확대 축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렇게 해서 브러쉬 크기를 조정하시면서 선택을 더 추가할 부분에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선택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를 클릭하고요.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굉장히 크죠. 이미지 사이즈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간혹 원래 이미지에서 컨트롤 T를 눌러서 여기서 조정을 해가지고 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한 후에 여기에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하는 겁니다. 자, 비율에 맞춰서 축소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색상 보정을 하기 위해서 화면 배율을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퀵 셀렉션 툴로 클릭해서 자, 클릭하게 되면은요,
클릭이나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Add to Selection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색상 보정할 부분에 이미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조정 레이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를 보시면 여기에도 휴 세츄레이션 색상 보정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할 때는요 이미지 자체에 색상이 보정이 돼 버리는 거고요. 레이어를 하나 올려서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색상 보정하는 방법이 조정 레이어 활용하는 거예요. 휴 세츄레이션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봤을 때 이렇게 현재 레이어 위쪽에 휴 세츄레이션 1 해가지고 조정 레이어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어요. 자, 이때 색상화의 체크, 컬러라이즈의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파란색 계열로 보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휴는 색상 값이에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 상에서 파란색 계열 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조정을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채도가 낮기 때문에 색상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세츄레이션 값을 높여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라이트니스는 밝기 명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밝게 고명도가 되겠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또 저명도가 되면서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좌우로 이제 드래그를 하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조정을 해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파란색 계열로 보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발 부분은요 빨간색 계열로 보정을 할 텐데요. 역시나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브러쉬 크기를 조정하시면서 이렇게 색상이 보정될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브러쉬 사이즈 줄여서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이 과정에서 선택 범위에 벗어나게 이렇게 많이 잡히는 부분들 있죠. 자, 이 부분들은 빼주셔야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영역을 빼면서 이제 선택 범위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역시 조정 레이어 추가합니다. Hue Saturation. 자, 그러면 이렇게 조정 레이어가 하나 더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 2 생성된 순서대로 숫자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좀 전에 여러분이 선택했던 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 레이어에 썸네일 더블 클릭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속성창 띄우실 수가 있어요. 자, 빨간색 계열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휴 값을 왼쪽 끝, 뭐 오른쪽 끝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이 빨강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컬러라이즈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츄레이션 아까 말씀드렸고요. 채도, 그 다음에 라이트니스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수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때 보시면 경계 부분이 어때요? 좀 자연스럽지가 않고 굉장히 두드러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자체도 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경계를 좀 매끈하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이때 필터를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이어 보시면 지금 휴 세츄레이션에서 이 마스크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죠. 네. 선택은 셀렉션이고 선택에서 보호받는 부분은 마스크예요. 그래서 이 흑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필터를 한번 적용해서 경계 부분을 자연스럽게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 블러라는 게 있어요. 블러는 이제 물방울이 떨어져서 번지듯이 경계 부분을 흐릿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여기서 가우시언 블러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마스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에 흰색과 검정의 경계 부분이 번지듯이 불러 뭉개주는 거예요. 네. 자, 프리뷰에 체크를 풀었을 때랑 체크했을 때랑 이 부분 여러분 확인이 되시죠? 네, 그래서 레디우스는 적용의 정도예요. 3픽셀 정도 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필터를 적용해서 마스크의 상태도 좀 조정을 해주시는 방법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커스텀 쉐이프 툴로 모양을 생성할 차례죠. 자, 해당되는 모양을 이제 그리는데, 자, 레이어의 순서를 다시 한번 지정을 할게요. 레이어 1을 선택하고 그리게 되면 그려지는 모양을 레이어 1 바로 위로 생성이 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의 쉐이프 속성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레거시 쉐입 앤 모어 확장하시고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스를 확장을 해서 자, 웨이브 형태를 찾을 거예요. 자, 웨이브는요, 네이처를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에 웨이브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비율에 맞게 그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쉬프트는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할 거고요. 색상을 바꿔주죠. 자, 보시면 레이어 1 위에 생성된 거 확인되실 거고요. 자, 모양 레이어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컬러 피커의 대여 상자가 띄워지죠. 네. 그래서 영문 입력 모드에서 반복되는 거 추격해서 세 자리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이 되어 있어요. 컨트롤 T를 누르고요. 로테이트는 15도를 입력해서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자, 그런 다음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여기 적용된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입니다. 내부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할 거고요. 앵글 값 그리고 세부 속성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쉐이프를 찾아야죠. 풀 모양에 해당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 또한 네이처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클래스 3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해당 위치에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선택 상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지정을 해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에 해당이 됩니다.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자, 2픽셀 지정할 거고요. 단일 색상일 때는 필 타입은 컬러를 지정을 해야지 컬러 옆에 사각형 클릭해서 컬러 피커에서 색상을 변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가 됐고요. 물론 이제 배치한 후에도 컨트롤 T를 눌러서 얼마든지 크기라든가 설정값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 J를 누르겠습니다. 자, 컨트롤 J는 레이어 베어 카피라고 합니다. 자,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해당 레이어를 이렇게 카피를 해줬고요. 이펙트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자, 컨트롤 T를 누르고요. 크기 조정하고 이동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축소해 주고요. 출력 형태 보시면서 이렇게 회전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색상 바꿔볼게요.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하고요.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변형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자, 허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작업 이미지에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설정을 위해서 바로 맞춰주실 수가 있는데요. 옵션 바에 폰트는요, 타임즈 뉴 로만입니다. 자, TIM 입력하면 이렇게 자동 생성이 됩니다. 완성형이 될 때 타임즈 뉴 로만 볼드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5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문자를 입력을 해 주십시오. 자, 색상은요, 이미 색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레이어 스타일로 적용이 될 거죠. 네. 자, 그리고 입력한 후에 바로 옵션 바에서 워프 텍스트를 클릭해서 문자의 형태를 이제 변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스타일을 눌러서 아크를 클릭합니다. 자, 허리젠탈 40%를 할 거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출력 형태랑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요, 하단에 보시면 horizontal distortion, vertical distortion이 있어요. 자, 좌우로 한번 드래그를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왜곡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여기서는 horizontal distortion을 30%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응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30이죠. 네. 자, 그리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면 되겠네요. 자, 스트로크를 적용을 먼저 합니다. 3픽셀이고요. 색상 적용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클릭. 자, 이 글자 자체를 클릭하셔야 오른쪽에 설정이 바뀝니다. 색상 컬러 스탑 조정해 보죠. 자,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그리고 오른쪽 컬러 스탑도 더블 클릭하셔서 제시된 색상 값 세 자리만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OK 누르고요. 자, 이제 적용된 색상이 자, 어느 방향에 왼쪽 컬러, 오른쪽 컬러가 배치가 됐나를 확인을 하시면서 여기서 앵글 값을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스타일은 리니어 선형입니다. 간혹 레디알도 나오기는 하지만요. 선형 그라디언트 리니어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영도를 설정해서 왼쪽 컬러에서 오른쪽 컬러로 이렇게 수평으로 진행이 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주고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격자 가리기를 하고요. 이제 저장 규칙에 따라서 두 개의 파일로 각각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요? 답안을 전송할 기본 경로에 저장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JPEG을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메뉴 누르시고 Save As를 클릭합니다. 자, 내 PC 문서 GTQ 폴더에 저장하시면 되겠죠. 자, 파일 형식은 JPEG입니다. JPEG이라고도 부르죠. 자, 이 JPEG 없을 때 대처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Save Copy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험번호, 이름, 그 다음에 문제번호 맞나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에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자, 퀄리티는 8 정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JPG 저장했고요. 이제 10분의 1 크기의 이미지 사이즈가 10분의 1로 줄어든 PSD 저장하셔야 되겠죠. 네, 링크 되어 있을 때 하나만 입력하면 양쪽 같이 바뀝니다. 40에 50 픽셀, 72 픽셀 포인트 해상도는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자, OK를 눌러주고요. 파일에서 다시 한번 Save As를 통해서 자, 답안을 전송할 경로 GTQ 폴더를 찾아서 여기에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자, 문제당 각각 이렇게 두 개의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하고요. 문제 번호에 이제 완료가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그때 전송하시면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최종적으로 다 푸신 후에 다시 한번 재전송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